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민성입니다. 안전, 이 시대의 가장 핫한 이슈이자 중요한 키워드가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은 안전 경영에 대해서 전문가를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는 순서를 한번 마련해 봤습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로 안전 경영, 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른 안전의 대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충북대학교 안전공학과 원정훈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충북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 원정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회사 주니어보드에서 안전 분야에 대한 홍보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신채원 대리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충북본부 제천지사 신채원입니다. 두 분 모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원정훈 교수님께서는 공공기관 안전관리 등급 심사단 위원으로 활동하시면서 한전과의 인연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역할인가요? 기획재정부에서 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등급 심사단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공공기관의 안전관리를 역량과 수준과 성과를 종합적으로 심사를 해가지고 1등부터 5등까지 평가를 해서 대외적으로 공표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건설 분야를 하고 있는데 한전을 심사한 적은 아직은 없고요. 데이터를 보면서 한전이 어떤 게 발전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좀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점수 올라가는 것은 많이 보이고 있는데 조금 아쉬워할 것은 등급이 3등급에서 똑같이 있어가지고 좀 하긴 한데 제가 보기에는 거의 2등급에 거의 도달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직원들이 안전을 조금 더 신경을 쓰시면은 한전이 안전 역량과 비례하는 그런 평가를 받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방금 직원들의 노력과 기업의 문화 확산을 위해서 되게 필요한 게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 최일선 현장에 계신 분이 신채원 대리님인데요. 주니어보드에서 활동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주니어보드 하면은 이제 기업 문화 개선이 주 핵심이라고 들었는데 안전 분야도 좀 다루고 있나 봐요. 이제 한전에서도 안전이 하나의 기업 문화로 자리 잡고 있고 특히 저는 안전보건처와 주니어보드 협업으로 그 안전 문화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입사 5년 차의 주니어보드로서 온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안전 관련 컨텐츠를 제작함으로써 안전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은 분들이 보시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이 영상을 보실 분들께 채널 홍보 한번 부탁드릴게요. 주니어보드와 안전보건처와 함께하는 한전 안전하자 채널에서 저희 안전 관련된 콘텐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콘텐츠 많이 봐주시고 안전 문화를 내재화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모두 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각자의 위치에서 다양한 노력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안전 경영, 이 네 글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정확하게 안전 경영은 어떤 개념인가요? 안전 경영이란 말이 예전부터 많이 나왔는데 최근에 좀 많이 이슈가 되고 중요도를 많이 갖고 있죠. 회사가 생산을 해서 서비스를 제공해서 이윤을 만들고 그걸 갖다가 급여도 주고 배포하는 건데 그 생산에 있어서 예전에는 안전을 생산과 별도로 봤었던 거였는데 지금은 그 이전에 안전을 먼저 고려한다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큰 길 건널 때 횡단보도를 찾아 건너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 생각하는 것은 가장 안전한 길을 먼저 선택을 하죠. 마찬가지로 경영을 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근로자들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일을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먼저 생각할 수 있다는 어떤 기본적인 베이스가 저는 안전 경영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그 부분을 우리 회사에서도 추진하고 있는데요. 바로 안전 최우선 경영입니다. 안전을 떠올리면 좀 개인이 알아서 챙겨야 되는 것, 귀찮은 과정, 좀 비용이 많이 드는 거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는데 교수님이 생각하실 때는 어떠실까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안전 그러면은 반드시 비용이 수반되는 문제, 그다음에 뭔가의 규제에 해당되는 문제라고 많이 취급을 됐었죠. 그래서 이제 그거보다는 생산성에서 얻는 비용이 훨씬 많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사회가 발전하고 선진국이 되면서 그 생각이 많이 바뀌는 게 결국은 안전에 투자하지 않음으로써 돌아오는 비용은 훨씬 크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공식적으로 산업재해에 발생되는 피해액을 산정을 하고 있는데 매년 이제 30조가 넘었다는 얘기를 해요. 그 근거는 산재보상으로 나가는 게 6.5조가 되고 간접 손실을 레벨도 잡습니다. 그거는 사회가 안아야 되는 그런 비용을 잡고 있는데 합치면 한 32조 정도가 발생한다는 얘기합니다. 산업재해로 매년 한 1,800명 정도가 사고와 질병으로 죽고 또 수만 명의 근로자들이 다치는 이런 피해만 어느 정도 흡수할 수 있어도 우리가 다시 재투자할 수 있는 비용은 상당히 많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 듣고 보니까 기업은 이 이윤을 창출하는 곳인데 안전 경영이 비용적인 측면으로 봐도 기업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를 들어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요즘 ESG 많이 강조하잖아요. 그 중에 S에 당연히 이제 안전보건이 들어가 있고요. 결국 회사의 기업 가치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손실도 많이 발생하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충남 대산에 폭발 사고 발생을 했었거든요. 그 폭발 사고로
직원도 나팅했었지만 주변 공장의 피해와 주변 지역의 피해, 사태의 심각성 때문에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특별 감독도 했었고 생산도 중지되고 이런 과정에서 한 200억 이상의 손실을 아마 본 거로 얘기를 했습니다. 즉 얼마 안 되는 돈을 투자 안 한 게 결국 몇백 배의 그런 손실을 발생하고 또 그 회사 갖고 있는 사회적 그 이미지 타격은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금액이죠. 그런 것들 때문에 요즘은 그 안전에 대한 투자가 결국 소모되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평택에서 일어난 사고 큰 이슈가 되었잖아요.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고들이 계속 반복을 했었던 회사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TV에서 본 거는 그 사고가 났음에 불구하고 기계만 덮고 또 빵을 생산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약간 불감증이 너무 심각한 경우죠. 근데 더 심각한 것은 그런 사고들이 해마다 반복해졌다는 거예요. 이를 좀 강도 높게 고용부에서 조사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똑같은 사고가 계속 발생하는데 불구하고 회사의 시스템은 안전은 바뀌지 않았다는 게 사실 큰 거고 이번에 중대법의 대상이 되면서 좀 강하게 조사하고 있는데 반복되는 사고가 발생되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회사가 경영 책임자의 마인드가 잘못됐든 회사의 안전보건체가 잘못됐든 근본적인 문제가 내재화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네,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의 사고나 그런 아픔에 대한 공감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 당연히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안 되지만 그거에 대해서 대응하고 대처하고 조치하는 것도 예방하는 거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거를 알게 된 것 같아요. 노력을 하다 보면 사고는 발생할 수도 있죠. 최소한은 발생할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사고를 어떻게 바라보냐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고를 조사하고 뭐가 문제였는지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문제를 좀 바라봐야 되는데 대부분은 액면적인 문제를 중심으로 많이 가게 되죠. 가능하면은 그 사고를 가지고 과연 회사는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피드백하고 있는지 직원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내부서 일이 아니야로 취급할 건지 우리의 사고로 취급할 건지 그게 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한전 내부에서는 그런 문제나 어려움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는 데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구성원으로서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교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안전 경영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체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이제 이 법이 시행됐다고 들었습니다. 안전 경영을 강제하는 법인데 이 법이 시사하는 시사점들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중대재해처벌법은 작년 1월 27일에 시행이 됐죠. 대부분의 기업들은 많은 공포감을 처음에 느꼈는데 사실 공포라기보다는 경영 책임자가 해야 될 업무를 거꾸로 정의를 해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고가 발생됐던 그 과정에서 경영 책임자가 얼마큼 관심을 가지고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노력했는지에 대한 것을 보고 있는 거지 너가 노력해도 사고 났다고 처벌하는 그런 법률은 아닙니다. 그래서 겁을 먹기보다는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을 하면은 사실은 문제되진 않는 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우리 회사도 이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 더 많은 고민들이 필요할 것 같아 보이네요. 한전이 사실은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서도 안전 문제에 좀 취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적인 요소는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불만이 있을 수는 있죠. 더 위험한 상황에 사고 많이 발생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사실 사회가 요구하는 것은 한전이기 때문에 더 해야 된다. 발전 쪽의 안전보건의 문화는 한전이 이끌어야 된다. 그 생태계를 선도할 수 있는 그런 걸 사회는 요구하고 있고 한전은 상대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좀 상황에 놓여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역할이나 사회적 책임이 한전에게 요구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해하기로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처벌한다라고 이해를 했는데 그렇다면 중대재해가 뭔가요? 오해가 조금 있는데 사망사고 발생했다고 처벌하는 법은 일단 아니고요. 중대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행사항을 안 하게 됐을 때 처벌을 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중대재해처벌대란 법률에서 정의하고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의 이제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세 번째는 동일한 유해 위험 요인으로 작업장 질병자가 1년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도 이렇게 산업재해를 막기 위한 법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처벌을 강화하는 법이 또 생긴 게 의문이 듭니다. 그 부분이 이제 조금 논쟁이 많이 되는 부분인데요.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사실 처벌이 다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한계는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흔히 경영책임자라고 부르죠. 경영책임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몇 가지를 해라 라는 그런 의도로 추가적인 법률이 나왔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의 법보다 강화된 법이라고 좀 할 수 있군요. 네. 이렇게 법이 강화된 데는 안전한 산업 현장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2018년도에 있었던 큰 사고 하나 있었죠. 김용규 씨 사건이라 부르는 서부발전의 태안화력발전소 산업안전법 전부 개정의 계기가 됐었던 거였고, 2020년에도 뭐 A중공의 아르곤가스에 대한 지식사고, 이천에서 물류창고 화재 사고가 발생해서 38명이 죽은 그런 사고가 발생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또 중대법에 대한 것들이 급물살을 타서 발전이 됐고요. 굵직굵직한 사고들이 계속 끊임없이 발생하다 보니까 관련 법들이 계속 강화되게 되고 계기가 됐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문제가 아니더라도 안전경영은 이제 기업의 가치를 위해서라도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금 한전도 안전 경영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요. 교수님 생각하시기에 한전이 특별히 나아가야 할 방향이 있을까요? 한전이 많은 것을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확실히 눈에 보입니다. 결국 추진하고 있는 방향은 모든 직원들이 안전보건의 내용을 숙지를 하고 있는 경우 거꾸로 참여를 할 수 있는 형태가 되죠. 때에 따라서는 직원들이 회사에서의 보호를 받기도 해야 되고, 직원들이 협력업체에 대한 안전보건을 챙겨줘야 되고, 한전과 관계된 그런 생태계에 있는 안전문화를 선도해줘야 되고, 결국은 한전이 이쪽 문화를 이끌어갈 수밖에 없는, 이제 한전 구성원으로서는 조금 책임감이나 무게감이 많이 느껴질 맞습니다.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동등하게 교육도 받고 관심을 갖게 만드는 거지, 위험한 업무 담당자들은 잘 알고 있고 위험하지 않은 작업하는 사람들은 내용을 모르고, 이거는 결국은 그 회사의 안전문화가 보편화되어 있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보편적으로 넓히는 게 결국은 한전이 나아갈 방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도 이제 경영진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상이 경영진이니까 아마 그렇게 인식을 많이 되는데, 사실은 가장 기본은 직원들의 갖고 있는 안전 의식과 안전 문화가 되겠죠. 근데 오해를 많이 하시는 게, 안전의 대상이 본인도 된다는 생각을 많이 빠져요. 협력업체의 근로자, 내가 업무 지시한 근로자들, 이런 것만 많이 생각하는데, 근본적으로는 본인 스스로도 산안법과 중대법으로 보호를 받는 대상이고, 또한 그 법에 따라서 누군가를 보호를 해줘야 되는 건데, 대부분의 직원들은 나는 위험한 업무를 하고 있지 않으니까 나는 보호를 받은 대상이라는 생각 안 하고, 내가 뭔가를 보호를 해줘야만 되니까 그런 경우가 있죠. 나는 일이 많아지고 업무가 많아지고 내가 그걸 왜 힘든 걸 해야 되느냐. 직원들의 불만이 안전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가장 저해가 되는 경우도. 내가 이거를 잘 지켜왔으니까 안 다치는 건 당연한 거고, 다쳤을 때 내가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구나 라고 생각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2016년에 있었던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건도 네. 제가 생각했던 안전사고 중에 하나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때가 이제 위험의 외주화라는 표현들을 많이 유시가 된 건데, 아마 배경은 알다시피 스크린도어를 고장이 났죠. 갓 고등학교를 졸업한 직원이 고치다가 들어오는 전동차에 사망했었죠. 사망한 직원이 단 회사의 사업주는 처벌받았지만은 지하공사는 다 무죄로 빠져나갔죠. 이유는 책임이 없어요. 근데 지금은 책임을 받습니다. 그때 위험의 외주화라는 문제가 이슈가 돼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을 때, 예전에는 22개 위험장소에서 할 때만 책임을 물었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작업장에서 들어오는 모든 근로자에 대해서 책임을 진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한전 사업장 안에 누가 들어와서 일을 하더라도 안전에 대한 책임은 한전이 같이 질 수밖에 없는 거.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나도 보호받지만은 누군가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으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도 누군가는 보호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하신 구역 스크린도어 사고가 산업법 발전 체계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교수님과 함께 안전경영 전반에 대한 내용을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알찬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오늘 어떠셨나요? 회사의 안전보건 관리에 대해서 안전문화 확산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한전의 프로그램 참여 되게 영광이었고, 우리 사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확산되고 있구나. 비록 직원들은 아직까지는 조금 더 힘들 수 있는데 몇 년만 지나면 일정 수준이 되기 때문에 당연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될 겁니다. 그때까지만 조금 더 고생하시면은 제가 오히려 감사할 수 있어요. 신채원 대리님 소감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오늘 정말 유익하고 많은 사례들로 안전 경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 회사의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또 쉽게 또 이해가 잘 되게 만들 수 있을지 걱정이 되면서 잘 전달해야겠다는 사명감이 드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안전 경영을 이렇게 짧은 설명으로 다 소개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나의 작은 실천
최우선이 우리 모두의 안전에 초석이 된다라는 데는 많은 분들의 공감을 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한 번 더 안전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안전 경영 그리고 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른 한전의 대응을 주제로 한 이 시간, 모두가 안전했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서 구호를 외치면서 프로그램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보면서 한전 안전하자 외쳐볼게요. 한전 안전하자.